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먼저 해보자면 저번 시간에는 금속 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금속의 경우 원자핵이 전자를 잘 붙잡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다른 원자핵 주변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의 바다 모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금속의 전류가 잘 통하는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힘을 가했을 때 잘 늘어나고 가늘게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변형이 잘 되는 것은 전자의 바다 모형 때문이라고 배웠고요. 다음에 이제 결정의 종류를 우리가 배웠던 결합의 종류와 연관을 지어서 금속 결정, 이온 결정, 공유 결정, 분자 결정으로 나눠서 배웠고 이제 그 기준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그리고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녹는 점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인데요. 전기 음성도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유 결합 시간에서 원자들끼리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이룬다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눠서 전자를 이제 공유를 하고는 있지만 힘이 더 센 쪽으로 사실 전자는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누가 더 잘 잡아당기고 있는지 전자쌍을 잘 잡아당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가 이제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배우는 내용은 이제 이 사진의 과학자 라이너스 풀링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이제 전기 음성도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 중에 가장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는 플루오린이에요. 그래서 이 플루오린의 값을 4.0으로 정해놓고 이제 나머지 원자들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를 4.0에서 상대적인 값으로 이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폴링의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로 줄다리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플루오린의 경우 이제 사진만 봐도 정말 잘 잡아당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를 배웠으면 우리가 주기율표 상에서 또 경향성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경향성을 한번 보자면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핵의 전하가 클수록 그리고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주기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 전하가 커지고 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같은 쪽에서는 이제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기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감소합니다. 사실 유효 핵전하의 경우는 같은 쪽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지만 그 크기가 커지는 정도가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숫자가 각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전기 음성도를 이제 배웠으니까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된다면 사실 뭐 한쪽으로 전자를 더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겠죠? 그 경우를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2와 같은 분자들의 예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더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쏠리게 돼요. 네, 이것을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음전하가 발생하게 되고 전자가 끌림을 당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전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리스 문자 델타를 이용해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전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극성의 정도를 쌍극자 모멘트라는 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쌍극자 모멘트는 이제 우리가 전하와 거리의 곱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부분 전하들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거리는 이제 그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쌍극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과 유사한 이제 전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이제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지만 분자 전체의 극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나중에 분자 구조를 배우면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H2와 HCl의 차이고요. 이제 HCl 밑에 빨간색 화살표가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양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음인 부분으로 화살표를 보낸 다음에 이 양인 부분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자는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들의 예시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O와 H, N과 H, C와 O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에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성 공유 결합이죠, 그것이. 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이제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원자 둘이 어떤 결합을 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 경우는 그런 비금속 원소들은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결합을 하면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이제 클수록 이제 극성,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 둘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진짜 너무 크다, 그러니까 엄청 큰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때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그냥 하나는 전자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는 완전히 전자를 얻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온 결합은 이제 한 원자는 전자를 잃고 한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그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유 결합을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 이온 결합을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라고 배우는데, 이제 아까 주기율표에서 이제 금속, 그러니까 족 번호가 낮은 금속 원자들은 전기 음성도가 매우 낮고, 이제 족 번호가 높은 비금속 원소들은 이제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커져요. 그래서 이제 HF 분자까지는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인데 NaF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유 결합이랑 이온 결합을 완전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전기 음성도 차이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커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온 결합을 이루게 되고 이제 적당한 정도일 때는 공유 결합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핵심 부분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우선 전기 음성도는 원자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사실 힘이라기보단 정도로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은 이제 오른쪽 위, 그러니까 주기율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제 핵 전하가 커지고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커진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얘기도 잠시 했었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보고 주어진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할 것인지, 이온 결합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업 시간에 봐요.